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포르쉐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게 창고처럼 만들어 놨죠. 위에 포르쉐 로고가 붙어 있고, 사실 이거를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포르쉐 박물관을 돌면서 모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박물관을 아직 못 가봤고요. 다음에 한번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선 지금 이 포르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카이엔 신차 발표회 행사장에다가 그 헤리티지 모델들을 좀 많이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르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70이라고 적어 놓은 것처럼 1948년부터 2018년까지 70년인 거죠. 처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거가 1세대 포르쉐 911이죠. 1세대 911. 근데 포르쉐 하면 우리가 911을 많이 떠올리지만 이 911이 포르쉐의 처음은 아니에요. 이 911은 한참 뒤에 70년대 때 나온 모델이고요. 1948년도에 처음 나온 모델은 포르쉐 356이라는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히틀러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스포츠카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 스포츠카 356은 사실은 아버지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개발했던 그 비틀, 구형 비틀을 응용해 가지고 스포츠카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틀처럼 엔진이 뒤에 실려 있는 RR 구조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사실 비틀과 포르쉐는 떼기가 좀 쉽지 않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포르쉐는 비틀의 사촌일 수밖에 없는데, 비틀을 가지고 좀 더 경량화하고 날렵하게 다듬어 가지고 처음 만든 그 356은 그 오픈카였어요. 오픈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쿠페가 나왔는데,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 만든 1948년도에 처음 나온 그 포르쉐 1호차 356 스파이더가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356 넘버 1 로드스터라고 해서 넘버 1 로드스터, 이 차가 그 비틀을 가지고 만들어낸 첫 번째 포르쉐였죠. 지금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인데요. 엄청 유명한 분이죠. 벤츠 차들도 많이 만들었고 독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 기술자, 과학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와 함께 비틀을 개발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보면 포르쉐 시작은 70년이 아니라 1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했는데,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던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하이브리드도 도요타가 지금 상용화를 많이 시켰지만 사실 시작은 이때부터 만들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게 70년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차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356 한 대라도 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356은 와 있지 않고, 자, 여기 어떤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와, 야, 야, 역시 감탄밖에 안 나와. 으악만 하다 갈 것 같은데, 자, 550 스파이더입니다. 550 스파이더는 사실은 이 차를 이야기할 때 그 경주에서 얻어낸 헤리티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경주에 나가서 우승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더 우선인데, 근데 우리에게 이 차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느냐 하면, 제임스 딘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 마지막에 제임스 딘이 탔던 그 차가 이 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겐 더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운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포르쉐를 엄청나게 유명하게 만든 모델이기도 하죠. 이 차도 기본적으로는 356을 가지고 개조를 한 겁니다. 356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스타일이 좀 더 과격해졌죠. 이 부분 막 불룩한 이 펜더와 이 동그란, 지금의 911이랑 많이 닮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550 스파이더에서 나중에 후세로 이어진 모델은 박스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거의 차체 중앙에 운전석이 있죠. 앞바퀴, 뒷바퀴 한가운데 운전석이 있고 뒤에 엔진이 있고 앞뒤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박스터가 이 그 550 스파이더의 영감을 받아서 개발된 모델이 박스터다.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네요, 진짜. 이게 지금 아마 이 차는
그 지금 독일의 그 포르쉐 박물관에서 가져온 차일 거예요. 일부는 국내에서 갖다 놓은 차도 있다고 하는데 이 차는 뭐 국내에 없으니까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서 가져온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 차 같아요. 새 차. 와, 정말 새 차처럼 만들어 놨어. 자, 두 번째 나온 이 차는 지금 랠리 경주차가 서 있는데요. 스포츠카가 뭐 이렇게 SUV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 차는 그 포르쉐 959라는 스포츠카를 베이스로 랠리카로 개조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다카르 랠리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죠. V12를 그냥 스포츠카라고 이야기한다면 959는 슈퍼카죠. 그래서 사실 959가 전 세계 슈퍼카 전쟁을 촉발시킨 그런 주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제 959가 있는데, 이 차를 베이스로 959는 포르쉐 최초로 사륜구동을 적용을 했고 터보 엔진을 적용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 이제 슈퍼카로 인정을 받았고, 이 차 이후에 수많은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이런 차들, 그 맥라렌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슈퍼카들을 경쟁을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 959였고, 이 차를 베이스로 랠리에 출전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가 이 이제 랠리카인 거죠. 실내 기어 봉은 959랑 똑같아요. 오, 계기판도 959랑 똑같네. 야, 예전에 959에 한번 앉아본 적만 있는데. 네, 드디어 이제 포르쉐의 상징, 포르쉐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911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911이 하나 있고 여기도 911이 하나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느냐면, 와, 엄청 작아. 911이 정말 작다는 걸 이 차를 보시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차만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이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고, 얘는 2세대 911이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0주년 행사면 911도 여기다 1세대 911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뭐 다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1세대 911은 건너뛰고 2세대인 코드명 930 911을 지금 갖다 놨는데요. 야, 보시면 헤드램프가 진짜 동그랗죠. 동그랗고 여기 팬더에서 내려온 여기가 엄청 뾰족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930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툭 튀어나온 이 범퍼, 이 부분이 930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그 안전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승객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범퍼가 적용이 됐죠. 보시면 지금 911이나 느낌은 비슷해요. 그죠? 벤터 툭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라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여기도 팬더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사실 지금은 911이 이제 도어를 열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문을 열면 문 여는 방식도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손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손잡이를 딱 당기면 열리거든요. 아, 이 느낌. 문을 열면 여기 가까이 와서 한번 이 소리가 날래나? 소리가 짤깍 하는 이 느낌. 그리고 닫을 때도 짝 하는 요 소리가, 이게 진짜 911을 타는 맛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프레임이 있는 이 도어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911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렇게 짝 하는 요 소리가 나요. 와, 이게 정말 911의 맛이죠. 우와, 이거는 엄청나다. 이게 이 시대 때 실제로 이런 휠이 있었던 건가? 사실 이 930 911의 오리지널 버전을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휠이랑 기어가 저런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 계기판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제가 시승기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911이랑 카이엔이랑 파나메라는 동그라미가 5개고 박스터, 카이맨, 마카는 동그라미가 3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5개의 게이지가 있고, 요때만 하더라도 동그라미 5개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996 이후에는 저 동그라미들이 살짝 겹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바뀌었죠. 자, 이때만 해도 보세요. 안에 막 그 기어 레버 아래쪽에 통통 비었잖아요. 그냥 이게 일자형 대시보드, 그죠? 일자형 대시보드에만 기능들이 있고 아래는 굉장히 허전한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자, 마찬가지로 이 차도 여기 뒤에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911을 세대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1964년도에 나온 1세대 911, 사실 코드명으로는 901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901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이제 911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지금 보신 요 930 모델. 930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 범퍼에
요 주름이 있는, 이건 뭐라고? 무슨 9마일 범퍼라고 해요? 무슨 마일 범퍼라고? 5마일 범퍼. 5마일 범퍼. 2.5마일 범퍼. 네, 2.5마일 범퍼에 그런 범퍼가 적용되어 있는 점이 930 모델의 제일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964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930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930은 조금 더 좁고 964로 오면서 조금 더 넓고 약간 풍만한 느낌이 나고, 964에는 그 2.5마일 범퍼가 없죠. 범퍼가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964를 제일 좋아하죠. 나쁜 녀석들에 나왔던 964 터보, 와, 저는 993. 드림이죠, 드림. 자, 그러면 한상기 기자가 좋아하는 993이 이제 1, 2, 3, 4세대인데 993도 964랑 여기 여기만 보면 좀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 팬더가 964는 이렇게 위에 많이 높은데 얘는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헤드램프가 964까지만 하더라도 헤드램프가 거의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993이 되면서 헤드램프가 살짝 눕죠. 살짝 누우면서 지금 993은 저쪽에 차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이따 가서 보시면 993이 얼마나 예쁜지. 사실 저도 993을 좋아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나는 964. 동그라미 기왕이면 헤드램프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자, 996에 오면서 사실 폭망이긴 한데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때부터 있었고, 사실은 어쨌거나 996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르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박스터가 있었고 996을 거쳐서 이제 그 카이엔으로 넘어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포르쉐가 오늘날처럼 성장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차가 이제 996이고요. 요때까지는 공냉식 엔진을 쓰다가 순행식 엔진으로 바뀐 첫 번째가 이제 996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저기서 보신 550 스파이더의 영감을 얻어서 경량 로드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박스터죠. 박스터는 헤드램프가 동그랄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911이 동그라니까. 그래서 박스터는 그 계란 후라이 같은, 흔히 계란 후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계란 후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란 후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간 휘어져 있는 그 헤드램프를 썼었는데, 996이 그 헤드램프를 그대로 쓴 거예요. 물론 디테일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헤드램프를 그대로 쓴 911을 선을 보였던 거죠.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도 쓰고 순행식 엔진도 적용하고 그렇게 나온 모델이 이제 996이고, 순행식 엔진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엔진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912로 성장하게 된 게 이제 여기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96 다음에 997로 넘어가죠. 997로 가면서 다시 납작했던 그 헤드램프가, 물론 여기 996 처음에는 박스터랑 똑같은 헤드램프를 쓰다가 마크2가 되면서 밑으로 약간 다시 좀 약간 더 동그랗게 만드느라고 밑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이번엔 다시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이제 911의 정체성을 좀 찾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엄청나게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저 때부터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911이 되어 가는 거죠. 997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지금 현행 991 지금 현재 이제 마크2까지 왔는데, 997에서 991로 넘어올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차체 사이즈가 커진 부분이에요. 이때 휠 베이스가 무려 10cm가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이게 991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초창기랑 지금이랑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991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엄청 편안해지고 주행 안정성도 정말 좋아지고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마크2로 오면서는 이제 다 터보 엔진으로 바뀔 정도로 그렇습니다. 911의 역사는 참 재밌어요. 그나마 요거밖에 없는 게 다행이지. 포르쉐, 페라리처럼 막 숫자 바뀐 모델들 정말 많으면 다 못 외우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각 하나당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 가지치기들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자, 이쪽은 911이고요. 911의 그 포르쉐의 스포츠카 말고 그 위에 슈퍼카 라인, 그러니까 페라리로 치면 F40, 50, 뭐 엔초 페라리, 라페라리로 가는 그 라인업이 포르쉐에도 있는데, 시작은 959였고요. 저쪽에 있었던 959였고, 그 다음에 까레라 GT라는 미드십에 10기통 엔진을 얹은 그 까레라 GT라는 모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포르쉐의 슈퍼카 라인의 정점 918 스파이더죠. 918 스파이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당연히 4륜 구동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근데 사실 생긴 게 별로 강력하게 안 생겼어. 생긴 건 정말 곱상하게 생겼는데, 지난번 까레라 GT는 사실 좀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해가지고 엄청 강력하고, 여기 지붕은 드러내면 이름이 스파이더니까 지붕을 드러내면 로드스터로도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야, 이 차의 압권은 여기인 것 같아. 진짜 엔진룸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는 여기다 배기구를 뚫어 놨잖아. 이거 배기구 맞죠? 이거 직관 그죠? 밑에 배기구가 없고 이쪽에다 배기구를 뚫어 놓아 가지고 그냥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를 그냥 바로 뿜어내 버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918 스파이더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초기 발진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고, 이 차는 뭐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터스포츠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뭔가 기록을 내고 그런 건 아니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918 스파이더. 자, 그러면 저쪽에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이게 70주년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911 갖다 놓고 911 한 대씩은 다 갖다 놔야 그래야 사실 좀 제대로인데, 국내에서 다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헤리티지 모델 전시해 놓은 것들 중에서 이제 저쪽 라인에 떠나서 이쪽에 이제 마지막 한 대가 서 있는데, 요게 아까 911 세대 중에서 4세대에 해당하는 코드네임 993 911이에요. 아까 옆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는데 964까지는 여기 팬더 선이 요렇게 높게 유지를 하고 헤드램프가 똑바로 서 있었는데, 993부터는 요게 약간 비스듬하게 눕고 여기도 조금 더 깎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게 될 테니까, 한상기 기자가 제일 좋아한다는 993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자, 이 모델도 제가 아까 와서 보고 우와 놀랬던 게, 이쪽 보시면 팬더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기본형 993은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차는 까레라 S라는 거. 그래서 993도 그 터보 모델이랑 S가 이 오버 팬더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93 터보인 경우에는 뒤에 그 고래지느러미라고 하는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고요. 터보 S는 여기에 그 공기 흡입구까지 추가가 되죠. 이 차는 터보 라인은 아니지만 까레라 S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팬더가 엄청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와, 정말 한상기 기자가 좋아할 만합니다. 이때는 이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요 부분이, 여기 엔진 덮개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스포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여기 깎아 내려가는 이 라인 보세요. 라인이 그냥 쫙 일렬로 깎아내, 직선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지금 이때 보면 여기 램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놨잖아요. 이렇게 이쪽 리어 램프랑 이쪽 리어 램프를 연결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포르쉐 나름 헤리티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911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사륜 구동 모델에 4 모델에는 띠가 들어가고요. 파나메라랑 또 카이엔도 지금 현재는 이 띠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프레임이 있는 도어를 썼었고, 문을 닫으면 저기처럼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도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양재동에 포르쉐 70주년 파티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내일부터는 가족들이랑 오셔도 또 뭐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와서 구경들 하시고, 쉽게 볼 수 없었던 옛날 911의 이런 멋진 모습들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뭐 오늘 오니까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구경하고 다녔는데, 이곳에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